자, 오늘 복소수 한번 해볼게요. 아유 떨려라. 네. 속은 안 떨리는데 찍으려고 하니까 떨리네. 네. 자, 복소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복소수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수체계를 좀 알려주셔야 되죠. 수체계. 우리가 수라고 하는 건 고등학교 과정에서 하는 수체계. 애들이 이제 복소수를 갖다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소수는 허수라고 생각을 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네. 복소수라고 하는 건 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수하고 허수를 갖다가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복소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숫자는 복소수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복소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원래 뒤에서 나오는데 A 플러스 BI라고 해놓고 I는 원래는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실 테니까 네. A 플러스 BI라고 잡은 상태에서 A하고 B는 실수가 되고요. 네. 요거를 이름이 실수부, 허수부라고 그러죠. 허수부라고 하는 거 용어가 지금도 이제 가르치는지는 모르겠는데 허수부도 실수입니다. 2 플러스 3i라고 하면 허수부가 3이에요. 그죠? 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요렇게 돼 있는 표현되는 놈을 복소수라고 그러고 실수라고 하는 놈은 여기에서 어떤 놈이죠? B가 0이 되는 놈을 얘기를 하고요.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허수는 어떤 놈이냐? 라고 물어보면은요, 애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A가 0인 거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 많거든요. 네, 틀렸죠? 네, A가 0인 게 아니라 B가 0이 아닌 놈을 허수라고 합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렇게 되는 거 이제 실수는 다시 뭐로 나눌 수 있죠? 요거는 해주실 수 있죠? 유리수, 무리수. 유리수는 이제 정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는 이제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허수 같은 경우에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어떤 게 있냐면은 순허수라는 게 있고요. 기타 허수라고 하는데 전 잡허수라고 합니다. 네, 잡허수라고 할게요. 네, 요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허수라고 하는 녀석은 누굴 순허수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B가 이때 A가 A 너마저 이제 0이 되는 이런 걸 순허수라고 그러고 잡허수라고 하는 건 A가 0이 아닌 거 1 플러스 I 이런 것들도 이제 허수에 들어가는 놈이 되겠습니다. 1 플러스 I하고 3 플러스 I의 대소관계를 애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이게 더 크다라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수 같은 경우에는 대소관계를 갖다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요게 이제 복소수를 갖다가 이렇게 수체계로 나누고요. 특징 한번 볼까요? 실수는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0보다 이상인 거.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허수는 제곱을 한다고 어떤 부호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딱 유일하게 순허수라고 하는 녀석은 제곱을 하게 되면 뭐가 되죠? 네.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그죠? 네, 제곱을 하면 입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식의 제곱을 해놓은 놈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게 순허수라는 거지. 그걸 제곱을 해서 정리하라는 식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네, 간단하게 수체계부터 먼저 좀 알려주시고요. 네. 사실 이제 순서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우선 수체계부터 먼저, 선행이 돼 있는 애들은 수체계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I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놈을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실수값에서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실수값에는 없으니까 I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어쨌든 2차 방정식이니까 만족해주는 복소수 범위 내에서 근은 두 개가 나올 건데 근데 우선 이제 복소수라는 수체계를 얘기하기 전에 요 놈을 이 두 개를 갖다가 뭐라고 잡을 거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원래는 이렇게 쓰지는 않지만은 얘를 갖다가 이 만족해주는 값을 뿔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게 사실 좀 자연스럽잖아요. 우리가 x제곱이 4라고 하면은 x는 뿔마 루트 4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뭐를 생각하게 된 거죠? 네.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좀 단위로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허수 단위가 i라고 합니다. 그죠? i는 허수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허수 단위를 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놈은 당연히 정의에 의해서 제곱을 한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요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세 번째가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어떤 기본적인 연산을 갖다가 해줘야 돼요. 연산. 자, 연산은 기본적으로 허수 연산은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더하고 빼는 더하기 빼기 연산이 있고 곱하는 거, 그 다음에 나누는 거. 나누는 거는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켤레를 곱해가지고 이게 실수화해서 푸는 것들이죠. 연산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제곱근에 대한 성질을 갖다가 좀 알려주셔야 돼요. 제곱근에 대한 성질. 자, 어떤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가 중학교 때는 A, B가 양수일 때 루트 A, B가 된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A랑 B랑 양수일 때 이렇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러면은 경우를 좀 나눠보자는 거죠. A가 양일 때 B가 음일 때 하나, A가 음일 때 B가 음일 때 하나.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인 건 이거 뒤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한번 두 개를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 얘가 양일 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선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먼저 좀 우리가 좀 애들한테 먼저 가르쳤어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하나 있냐면 이 지금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기로 한 게 뭐냐면은 A가 음수가 될 때 루트 A라고 하는 녀석을 갖다가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정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A의 I라고 쓰기로 약속을 정합니다. 맞죠? 네, 이렇게 약속을 정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거예요. 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루트 A가 되는데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B에다가 I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양수일 때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AB 그냥 셀이 곱해버리면 되고요. I를 이렇게 빼버리시면 되겠죠. 넣게 되면 방금 이 역가정도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루트 AB 변화가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밑에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고 하는 게 결국은 마이너스 AI 루트 마이너스 B I 이렇게 잡아버리면 두 개를 곱해버리면 자, 이게 양수인 거니까 곱한 곱은 AB가 되고 I랑 만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랑 값이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A가 음이고 B가 음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자, 근데 학교 내신에서는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A가 0이 되는 거랑 B가 0이 어느 한쪽이 0이 되는 경우도 사실은 성립하는 식이 돼버리죠. 그래서 학교 내신에서는 이것까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17페이지 보게 되면은 지금 실제로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해주는 12의 자연수 AB에 대해서 등등등등 나와 있는데 자, 뭐까지 가능하다라는 거냐면 어느 하나가 0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거 좀 점검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자매푼 뭐가 있죠? 루트 A, 그 다음에 루트 B, 요 녀석이 마이너스 루트가 되는 루트 AB가 되는 이 경우에 대해서 볼게요. AB가 양수인 경우에는 그냥 플러스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AB가 양수가 아닌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갖다가 볼 건데, 예를 들어서 A가 양이고 B가 음인 경우, A가 음이고 B가 음인 경우, A가 음이지만 B가 양인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되죠? 루트 A, 루트 B 이렇게 잡으면 자, 방금 요 성질을 갖다가 쓰면 된다 그랬죠? 루트 A고 얘가 마이너스 루트 B에다가 I 이렇게 됩니다. 여기 양양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로 천하 통일 마이너스 AB분의 I라고 바꿔주시고, 그러면 다시 I를 갖다가 다시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A분의 B 이렇게 정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는요, 패스를 할게요. 결국 마이너스 A의 II가 약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것만 좀 볼 건데, 루트 A랑 루트 B는 어떻게 되죠? A의 마이너스 AI 요게 되는 건데, 요건 이제 양양이니까 그냥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데 I분의 1이에요. 그럼 I분의 1이기 때문에 I분의 1은 분모 분자에 I를 곱해 주셔도 되고요. I분의 1이 마이너스 I라는 걸 바로 하시면 마이너스 I라고 쓰셔도 되겠고요. 네. 그럼 실제로 이게 I가 들어간다고 해도 마이너스가 남게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라 라고 하게 되면 1번 A가 음이 될 때 B가 양이 되는 경우도 가능하고, 2번 B가 0이 될 때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책이나 정석이나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요 1번 조건하고 2번 요 조건들만 나와 있는데 어느 하나가 0이 돼도 상관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네,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복소도 상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복소수상등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A 플러스 BI가 0이고 AB가 실수입니다. 그럼 이제 A랑 B랑 0이다 이건데요. 증명 어떻게 하죠? 우선 양변을 이제 BI 쪽으로 넘기든 A를 넘기든 상관이 없어요. A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0, A, 1은 죄송합니다. 네. 자, B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마이너스 B분의 A는 I. 그럼 얘는 지금 실수라고 돼 있고요. 얘는 A, B가 실수이니까요. 요거는 허수가 되는 거니까 성립할 수가 없죠. 따라서 틀렸다라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쉽게 잘 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A 오메가 더하기 3 빼기 B는 0이다. 단 A, B는 실수이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것들도 복소수상등을 똑같이 쓸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단일 허수 단위에 대해서는 한 개인 경우 허수가 2개 나오면 안 되지만 이렇게 한 개밖에 없을 경우에 보통 이 오메가가 뭐죠?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를 보통 오메가라고 하거든요. x3승 이꼴 1의 근이니까. 어차피 요 허수 부분이 나오는 게 얘가 유일하다 보니까 얘가 0이 되려면 반드시 얘가 0이 돼야 되고 여기도 0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어떤 단일 허수에 대해서는 복소수 상등이 가능합니다. 굳이 i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네. 자, 요 정도 내용이고요. 자, 기본적인 내용들을 갖다 쭉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화된 거는 좀 뒤에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 한번 가볼게요. 쭉 정리하는 거니까. 자,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거는 A 플러스 BI. 물론 A, B는 실수죠. 요거를 Z라고 잡으면, Z바라고 하는 녀석이 A 마이너스 BI다. 허수부의 부호를 바꿔놓은 거를 켤레 복소수라고 합니다. 맞죠? 켤레 복소수를 갖다가 이제 하는 거는 여기다 발을 씌워서 표시를 하고요. 이 켤레 복소수에 몇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켤레 복소수에 어떤 성질들이 있냐면은, 뭐, 더하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곱하기에 대해서, 나누기에 대해서, 실수배에 대해서, 그리고 자, 그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니까 점검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성질 2가지를 좀 찝어보면 Z가 실수라는 복소수 안에도 실수가 들어가니까요. 되게 요거를 많이 씁니다. Z가 실수면 Z랑 Z바는 같다. 허수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같다라는 거. 당연한 내용이기도 한데 실제로 문제 풀 때 A 플러스 BI로 잡아서 푸는 게 아니라 이 5번과 6번을 잡아서 풀면 굉장히 빠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Z가 순호수라는 말이 있을 때 굉장히 강조해야 됩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I로 잡아서 풀기보다는 발을 씌워가지고 2개를 더한 게 0이다라고 푸는 경우가 훨씬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물론 6번은요. 이거를 만족한다고 순호수가 되는 건 아니죠. Z가 0이 되면은 가능하니까요. 네. 그죠? 네. 그거는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갖다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보셨죠? Z제곱 더하기 1분의 Z바라고 하는 이 녀석이 뭐 실수이고,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맞죠? 네. 이런 문제 있으면 어떻게 풀죠? 여기다가 바 씌운 거랑 같다. 발을 씌우게 되면 이렇게 변신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정리해서 Z 더하기 Z바와 또 조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Z 곱하기 Z바의 값을 갖다가 찾아서 푸는 거지 A 플러스 BI로 잡아서 푸는 게 마냥 좋다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노가다를 안 해주시려면 이런 것들을 좀 잘 쓰셔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고 자주 나오는 복소수 연산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관련된 거 지금부터 약간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쨌든 기본 구성이고요. 기본 구성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수준에 따라서 조금 더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심화된 내용부터 한번 가볼게요. 우선 첫 번째가 복소수의 주기성이에요. 자, 복소수의 주기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다들 아시죠? 뭐 i라고 하는 것부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i를 제곱을 했어요? i에 3승을 했어요? i에 4승을 했어요? 맞죠? i에 5승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랑 같죠?
i랑 같죠? i 4승이 1이 되니까. 네. i 6승을 하게 되면 요 놈이랑 같고요. 7승, 8승. 자, 요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기가 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i고, 얘가 1이에요. 그죠? 되죠? 네. 그러니까 요게 왜 주기가 4가 되는 거냐면, i의 4승이 처음으로 1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기성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또 사실은 마이너스 i에 대해서도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i분의 1이나 마이너스 i분의 1에 대해서도 보여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정리를 할 게 뭐가 있냐면은, 복소수의 주기성이에요. 실수 제외하고요. 3주기, 4주기, 그 다음에 6주기, 8주기, 요 정도만 얘기를 좀 할게요. 요걸 우선 기본 베이스로 깔아야 다음 시간 이어서 하는 복소평면이 조금 더 쉽게 원활하게 가니까요. 네. 2주기는 있죠. 뭐 마이너스 1이면은 복소수잖아요. 마이너스 1도. 그러면 두 번 하게 되면은 두 번 곱하게 되면은 그냥 1이 되는 거니까 이건 2주기라고 하고요. 요런 것들은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제일 여기서 익숙한 게 뭐냐면 당연히 4주기예요. i. 맞죠? 네.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마이너스 i. i분의 1은 얘랑 같고요. 마이너스 i분의 1.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기성을 가지는데 몇 주기다? 4주기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거는요. 네. 자, 근데 이제 3주기하고 6주기를 갖다가 볼 건데, 3주기를 갖다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죠. 어떤 복소수를 3승을 했을 때 1이 되는 녀석, 이런 것들을 찾을 수만 있으면 이 녀석은 3주기예요. 단 1은 제외하고요. 1은 그냥 1주기니까요. 그래서 1이 아닌 놈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넘겨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꼴 0. 참고로 x3승 이꼴 1의 두 개 끈을 오메가 바라고 하고요. 오메가는 여기 이거의 끈을 보통 우리 오메가라고 하는 게 정설이죠. 네. 자, 그래서 이거의 두 개 끈이 보통 오메가 바인데 근의 공식을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얼마가 나오죠?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겠죠. 저는 이것도 기억하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것도 외우라고 하거든요. 요거에 2019승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애들이 3번 하면 그제서야 이제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외우고 있으면 3승한 게 1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3승을 하게 되면 1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6주기는 어떤 놈이냐면은 3승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면은 다시 그 놈을 갖다가 3승 안에서 주기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6주기는 이제 되는 겁니다. 맞죠? x3승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그 3승 안에서 주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6승을 했을 때 1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6승이 1 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x3승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찾으시면 돼요. 요것도 오메가라고 같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쓰셔도 무방해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는 얘의 근이 오메가이고요. 얘는 이제 참고로 얘 이꼴 0의 근인 거니까 뭐만 다르죠? 그것만 확인할까요? 이게 빼기 플러스만 다르죠. 네, 그래서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빼기인 경우가 오히려 1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근의 공식을 집어넣었을 때 플러스인 경우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거꾸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죠? 네, 이건 6주기라 그러고요. 8주기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곱을 해서 i가 되는 녀석을 찾으시면 돼요. 맞죠? 그 다음에 4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녀석들을 찾아주시면 돼요. 맞죠? 뭐가 있을까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i, 루트 2, 1 마이너스 i, 루트 2. 이런 놈들은 8주기죠. 제곱을 해보시면 전부 다 이런 계열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맞죠? 이게 또 왜 8주기인지 뒤에 나오는 복소평면이랑 연결이 되면 조금 더 쉽게 해석이 가능하죠. 제곱을 했을 때 뿔마 i가 나오는 구조를 갖다가 생각해 주시면 돼요. 4주기 또 있죠? 누가 4주기라고 또 할 수 있습니까?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i인가요? 맞나요? 네. 마찬가지로요.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 이것도 마이너스 i인가요? 네. 그래서 이거에 2010 몇 승,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는 겁니까? 네.
4주기니까 4등씩 잘라서 버려주시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우선 주기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했고요. 그럼 만약에 이제 보면은 이제 12주기이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12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뭐 몇 주기 이렇게 나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2분의 루트 3 플러스 빼기 i.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주기성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를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몇 주기가 될까요? 직접 해봐야 되나요? 자, 지금 이 앞에 배운 걸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i로 묶어볼게요. i로 묶었어요. 그럼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i 맞나요? 요거 몇 주기라고 그랬죠 제가? 네, 요게 지금 3주기라고 얘기를 했죠. 네, 요거 몇 주기라고 그랬죠? 4주기라고 그랬죠. 맞죠? 동시에 만나는 값들이 없잖아요. 3주기, 4주기니까 몇 주기예요? 12주기예요. 네. 예를 들어 이거에 뭐 2010 몇 등 구하라고 하면 12로 나눠주시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동시에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도 문제에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톡방에 제가 올려드렸던 문제 중에서 정석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좀 한번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정석에 있는 문제요. 네, 방금 하나 올렸고요. 네. 루트 3 빼기 i의 10승을 계산하여라. 이게 어렵지 않아요. 혹시 정석 풀이 아시는 분 계신가요? 2승하고, 5승 만든 다음에 10승으로 가도 되고요. 2승하고 4승하고 8승 한 다음에 다시 2승 곱해갖고 정리하시면 되고,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죠? 네. 자, 요거의 값을 k라고 둡니다. 그러면, 뭐로 나눠주시면 되냐면 2의 루트 3 빼기 i의 10승이라고 하면 k 곱하기 2의 10등분의 1. 2의 10등을 여기다 2의 10등을 여기다 곱해버리죠, 뭐. 잠깐만요. 이게 맞나요, 지금? 루트 3 플러스 i. 잠깐만, 이게 제가 3주기라고 한 거 맞죠? 네. 그럼 이거 계산을 할 필요가 있어요? 3주기니까 결국 뭐가 되죠? 됐죠? 네, 네, 끝났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3주기니까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밖에 없잖아요. 되셨나요? 네. 자, 이런 식으로도 문제에 응용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게, 요거는 이제 복도평면에서 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네. 문제는 보내놓을게요. 네. 12주기? 그 말이 아니라, 네. 얘가 12주기죠? 그 말이 아니라 2의 10등에 i의 10등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메가라고요. 오메가 10등이라고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되죠? 오메가가 되죠? 그 다음 i의 10등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네, 됐죠? 네. 그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만 더 붙여주시면 되는 거 맞죠? 요게 요렇게 바뀔 거 아닙니까? 요게 바뀌겠죠? 요거에 10등 하면 i 10등이니까 i 10등은 마이너스 1 맞잖아요. 그 다음 요거 10등 하게 되면 요거 한 개만 남는 거 맞잖아요. 오메가 한 개만 남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의 10등에 마이너스 요거 그냥 오메가만 하나만 곱해주면 되니까 아까 제가 답이라고 얘기했던 거에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되셨나요?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복소도의 주기성이고,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는 문제는 2000 몇 승 이렇게 걸려있는 문제는 실제로 계산하는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기성을 가지고 이제 파악해서 푸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은 아니지만 제가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내용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너무 다소 오바스럽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별로 오바스럽지 않아요. 애들 상위권 애들한테 알려주면 굉장히 되게 신세경이에요. 애들 되게 신기해 하고요. 또한 제가 아주 깊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애들이 이제 내신 문제를 맞출 수 있을 정도의 것들만 이제 킬링 포인트만 좀 잡아주는 편입니다. 네.
복도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수축하고 허수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A 플러스 BI라고 하는 Z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AB가 실수거든요. 여기를 이제 A, B라고 이런 점을 대응을 시키는 겁니다. 이걸 복도평면이라고 그러죠. 됐죠? 네, 여기 복도평면이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필요하고 있는 이제 삼각함수 쪽의 내용, 네. 양의 각 정도, 식의 반대 방향 각, 세타 정도를 얘기를 해주시고요. 각에 대한 걸 알려주시고요. 각은 이제 X축에서부터 이쪽으로, 식의 반대 방향으로 각이다.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의 정의를 알려주죠. 대학교 때 배웠죠? 네. 여기 뭐죠? 네. A제곱 더하기 B제곱. 복소도 Z의 크기. 아니, 혹은 이제 원점에서부터 이 A, B까지 거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라 정의하자. 됐죠? 네. 됐죠? 요거라 정의하자. 요거라고 정의를 하자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성질들이 몇 개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어떤 두 복소수 크기를 곱하면 곱한 놈의 크기와 같다라는 성질. 그럼 이게 응용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알파의 n승은 알파의 n승한 다음에 이거랑 같다. 이렇게 응용이 가능하겠죠. 자, 크기는 이렇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걸 예를 들어볼까요? 네. 요거 지금 현재 그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은 1이잖아요. 맞죠?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은 항상 1 되는 거 맞죠? 맞죠? 네. 그러니까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 항상 1이니까 이거를 10승을 하나 100승을 하나 똑같이 1이에요. 크기는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네. 모르시겠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고로 이거에 10승을 한 녀석이 아까 계산을 해보면 얼마였죠? 아까 계산한 게 얼마였을까요? 마이너스 1을 뗀 상태에서 2분의 루트 3 빼기 i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요 놈의 크기를 구하면 요 놈의 크기 구해볼게요. 2분의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할게요. 마이너스 떼야 되니까 요 구하면 이게 1이에요. 크기가. 그 다음에 요거의 크기 구해볼까요? 또 1이죠. 1의 10승이 1이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복소수의 크기가 3이고 어떤 복소수의 크기가 5라면 곱한 놈의 복소수의 크기는 15가 된다 이 뜻이에요. 간단하게 뭐 1 플러스 i하고 2 마이너스 i 이런 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얘 크기 얼마죠? 루트 2. 얘 크기 얼마죠? 루트 5. 맞죠? 곱해서 계산하게 되면 루트 1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제가 사기꾼이죠. 2의 3에다가 얼마가 되죠? i. 얘 크기 얼마 나오죠? 10이다. 이 뜻이에요. 되잖아요? 네. 얘 크기 곱한 거는 곱한 놈의 크기 구한 거랑 같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로 잡아서 보여주셔도 라그랑지 항중식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로 잡아서 풀어도 됩니다. 그냥 일반화도 돼요. 네, 그냥 일반화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가 딱 두 개만 가르칩니다. 저는요. 딱 두 개만 가르쳐요. 네. 더 깊게 안 들어갑니다. 뭐 더 깊게 들어가면은 괜히 그냥 너무 오바스럽다는 소리도 듣고 애들 또 기억도 못해요. 네.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복소수 알파가 이루는 각을 세타1이라고 그러고 복소수 베타가 이루는 각을 세타2라고 할게요. 그러면 두 복소수를 곱한 녀석의 각은요. 세타1 더하기 세타2가 되고요. 나눈 값은요. 빼기가 됩니다. 그죠? 베타2를 먼저 빼야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증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건 삼각함수 덧셈 정리로 증명을 해야 돼요, 원래. 삼각함수 덧셈 정리는 미적분 내용이기 때문에 덧셈 정리로 증명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냥 외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충분히 이것만 외우고 있어도 문제 푸는데 굉장히 유용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쓰잘데기 없는 것부터 한번 가볼까요? 요거 한번 볼래요? 네.
요게 왜 i가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루트 2로 나눕니다. 크기를 갖다가 1로 맞추기 위해서 루트 2로 나눕니다. 그러면 어떤 서로 다른 두 복소수가 됐죠? 맞죠? 여기 크기 현재 1, 1 맞죠? 크기 1, 1 맞죠? 크기 1, 1입니다. 아,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나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눈 것도 성질 성립하고요. 그래서 크기가 1, 1이라서 나눠도 크기가 1이에요. 됐죠? 근데 요거 복소평면에 찍어보세요. 몇 콤마 몇 에 찍히냐면은 뭐 루트 2는 떼고요. 1, 1 찍히는 거고요. 요거는요. 1, 마일 이렇게 찍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차피 크기는 1인 거니까 단위 원 위에 있습니다.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이루는 각이 몇 도? 45도. 얘는요? 이루는 각이 몇 도? 마이너스 45도. 그러면 45도에서 마이너스 45도를 빼면 어떻게 돼버릴까요? 90도가 돼버리죠? 근데 크기가 얼마라 그랬어요? 1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계산 하나마나 여기, 즉 i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숙련이 되면 개빨라요. 다시요. 얘가 찍히는 부분이 복소평면이 여기쯤 있고요. 물론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얘도 여기 찍히는 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나눠도 크기를 나눈 값이랑 같기 때문에 단위 원 위에 있는데 얘가 이루는 각 45도에서 마이너스 45도를 빼버리게 되면은 90도가 돼버린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90도가 된다는 거니까 여기 있겠죠. 근데 여기가 지금 좌표가 1이잖아요. 여기는 허수축이잖아요. 그러니까 i가 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고 보니까 정말 신태경인 게 요 놈 한번 볼까요? 자, 반지름이 1인 원 아니에요? 자,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죠. 요 크기가 1 맞죠? 2분의 1 제곱 더하기 2분의 루트 3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1 맞죠? 자, 반지름이 1인 원에 있거든요. 그런데 얘가 지금 이루는 각이 몇 도인지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몇 도가 되죠? 여기가 2분의 1. 크기만 볼게요. 2분의 1이고 2분의 루트 3. 1대 루트 하면 60도니까 여기가 이제 120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120도 맞죠? 그럼 이거를 3번 돌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번 곱하면 3번 돌린 거랑 같기 때문에 얘가 3번 돌리게 되면 어디에 있다는 소리입니까? 120도 찍고 또 240도 찍고 또 여기 간다는 소리죠. 그럼 1로 가겠네요. 그래서 3죽입니다. 자, 되셨나요? 되셨나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잘 이해 안 되세요? 네. 자, 어떤 거 한번 해볼까요? 뭐, 거꾸로 뒤로 가나 다 똑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아까 어디 갔지? 아, 졸라 어려웠던 거.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자, 2분의 루트 3 빼기 i. 이루는 각이 몇 도예요? 2분의 루트 3 갔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음의 각으로 마이너스 30도. 맞죠? 삼각 B는 아실 거 아니에요? 각만 보여주면 마이너스 30도 여기 좀 있습니다. 예. 돌리면은요. 몇 번 돌려야지 원상복구 된다는 소리예요. 띠 12번. 그죠? 네. 12죽입니다. 바로 나옵니다. 자, 되셨나요? 간단하게 삼각 함수나 삼각 B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좀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뭐 복소평면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보기에 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제가 한번 꿀팁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 올렸었죠? 문제? 네. 이거 맨날 숫자 바뀌어 나와요. 아시죠? 자, 복소수 알파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i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소수 베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3 i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파의 m승과 베타의 n승이 i가 되는 10 이하의 mn m과 n이 10 이하의 자연수인데 그런데 n 더하기 2n의 맥시멈 값 구해 혹은 m 더하기 2n이 될 수 있는 거 모두 구해 이런 문제죠.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k의 최대값. 자, 문제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 이거 맨날 바꿔 나오죠. 1에서 20 이렇게 바뀌어 나오고 1에서 20까지면 57 뭐 이렇게 바꿔서 나오잖아요. 답이. 답도 외웠는데 맨날 뭐 15까지 뭐 이렇게 바꿔서 나오는데
여러 가지 푸는 방법이 많이 있겠으나 방금 요 두 가지 내용을 갖다가 한번 결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몇 도이라는 걸 갖다가 잡아주셔야 돼요. 2분의 루트 3이고 2분의 1이죠. 그럼 30도가 되는 거 맞죠? 30도입니다. 너 30도예요. 한 번 할 때마다 크기는 1인데 30도씩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새끼가 되겠습니다. 맞죠? 네. 요거는요? 몇 도죠? 네, 60도입니다. 아, 네. 그럼 얘를 갖다가 계속 똑같이 10번을 때렸다고 치면 몇 도가 돼버려요? 두 개를 곱한 거니까 90도인데 그걸 갖다가 윷놀이 아시죠? 그죠? 두 개를 엄친 다음에 계속 가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곱하면 9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10번을 맥스 때리게 되면 i의 10승. 그럼 어디가 되죠? 마이너스 1인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mn을 갖다가 10번을 갖다가 10 때렸다고 칠게요. 어차피 우리가 구하는 게 최대값이잖아요. 맞죠? 10 때렸습니다. 그러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까지 갈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여기는 실제로 좌표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맞죠? i니까.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맞죠? 그러면은 몇 도를 더 까야 돼요, mn에서. 그러니까 우리 경우에도 문제도 뭐 이해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바꿔가지고 푸는 문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맥스 때려놓고 이제 딱 90도만큼만 까줘야 됩니다. 까는 방법은 딱 두 개가 있겠네요. 우선 큰 거 중에, 제일 큰 거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너를 갖다가 7번 하고 너를 10번 하는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또 너를 9번 하는 경우도 있겠죠. 되셨나요? 자, 근데 누가 더 최대가 나오죠? 어차피 최대를 구하는 거니까 제가 맨 큰 상황에서만 본 건 이해하셨죠? 네. 앞에 거 27, 뒤에 거 27 똑같나요? 그래도 최대가 나오는 상황은 두 개예요. 한 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거의 최대값은 27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쉽죠? 안 쉬워요? 네. 쉽지 않아요? 이게 처음 보면은 조금 그런데 한 번 더 듣고 두 번 더 듣고 애들이 한 3번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더 잘 써요. 어느 날 보면은 저보다 더 빨리 풀고 있어요. 네. 알려주시면은요. 근데 이게 시도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나가야 되는 진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도하기는 쉽지 않는데 정말 잘하는 극상위권 애들한테는 네, 한 번 알려주면은 되게 신기해하면서 저보다 더 잘 씁니다. 네. 자, 되셨나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복소평면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완전 오바스러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증명해 줄 수 있고, 그냥 이거는 외우라고 그러고, 이 정의만 조금 처음에만 알려주고, 써먹는 거 몇 개 이렇게만 구성해주면 애들이 더 잘 써먹는다니까요. 실제로 나오는 문제들이 다 이런 문제들인 건데,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가 그냥 노가다로 해서 풀려고 하면은 많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아마 질문방에 한 3년 차쯤 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올리면 이제, 네. 저렇게 풀었구나 하시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실 건데, 나중에 되면 더 금방금방 또 되실 겁니다. 네, 되셨나요? 네, 여기가 이제 복소평면에 관한 이제 기본 내용이었고요. 자, 오메가 이야기하고, 켤레 복소수에 관한 성질만 얘기를 하면은 복소수는 오늘 끝나게 되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좀 후회하실 건데. 좀 오메가가 또 제가 또 방법이 좀 가르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네. x3등이 이꼴 1의 근을 갖다가 오메가라 그러고, 원래 고차 방정식에서 가르쳐도 되고요. 네, 여기 또 가르치고 넘어가면 좀 편하긴 합니다. 네, 진도 보고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x3등이 이꼴 1이 근이기 때문에 넘겨서 봤을 때, 실수가 아닌 부분이 요건데, 요 놈의 두 개 근을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이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오메가 3승과 오메가 바의 3승은 모두 다 위아더 1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기도 하고 오메가 분의 1이기도 하고 이게 오메가 바이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이고 이런 식으로 등등등 나옵니다.
맞죠? 네. 자, 지금 이제 전부 다 근각계수와의 관계 때려 집어넣은 것들 등등등등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이 두 개인 경우에는 항이 한 개로 바꿔주는 게 계산하기가 먼저 쉽거든요. 그래서 오메가 관련된 연산 문제는 가장 간단하게 정리를 한 상태에서 푸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매품, 유사품에 주의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또. 네. 아, 참고로 이제 이것도 알려주죠. 2분의 마이너스 1 물마 루트 3 i 요것도 알려주죠. 그죠? 네, 요것도 알려줘야 되고요. 네. 오메가 3등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이것만 하는데 오메가 x 3등이 x 3등이죠? 뭐 8이에요. 마 8이에요. 마이너스 27이에요. 전부 다 이제 다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거는 그냥 선생님들이 또 넘겨가지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풀어요. 그러면은 x 더하기 1에 x제곱 빼기 x 플러스 1 이꼴 떡 이렇게 바꾼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거의 두 개 근을 오메가 바라고 하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고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빼기 1이면서 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면서 등등등등 나오잖아요. 그죠? 똑같이 정리해 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뭐 이제 물론 이제 잘하는 애들이 안 헷갈리겠지만 애들이 헷갈려요. 왜냐면 그냥 외운 애들은요. 이걸 오메가라고 했고 또 쌤이 이걸 또 오메가라고 했는데 이게 또 오메가가 이렇게 됐는데 얘는 이게 성질이 이게 아니야. 이렇게 돼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취향 차이예요. 절대로 이제 이렇게만 가르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오메가에 대한 성질은 이거로 그냥 고정을 시켜놓고 모든 이 계열을 전부 다 이 오메가 계열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거죠. x3승이 아니라 마이너스 x3승의 1이 1이다. 이렇게 보면 실제로 뭐의 3승이 1이 되는 근이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1하고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 녀석의 근은 마이너스를 붙여준 게 x근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오메가고 마이너스 오메가 바이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되셨나요? 어차피 이제 이거에 대한 정리를 해서 3승이 1인 거, 오메가 3승이 1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풀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근데 실제로 이거의 근은 이렇게 3개다로 잡아서 들어갈 거라는 소리입니다. 마이너스까지 붙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 2분의 x의 3승이 1이에요. 그럼 실제로 그냥 x근 바로 구할게요. 2 오메가 바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맞나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풀면은 그냥 요 오메가 한 개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좀 복잡한 식도 전부 다 이렇게 바꿔서 풀 수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되게 테크닉들이에요. 네. 자, 하여튼 뭐 오메가 이야기는 이제 요 정도로만 얘기하고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러면 이제 3승을 갖다가 1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빠르게 차수를 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써가지고 식을 정리를 시키고 이제 이건 나머지 숫자 부분은 붙여주시고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 그리고 역시 책에 안 나와 있는 복소수에 관한 성질 저번에 레오쌤하고 인중쌤이 질문방에서 대화했던 이제 그 내용인데요. 네. 뭐였었냐면, 자, 요런 거죠. 네. 복소수, 마지막, 복소수, 켤레 복소수의 심화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네. 켤레 복소수의 심화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어떤 두 복소수가 있는데요. Z1하고 Z2를 갖다가 곱했을 때, 이게 어떤 실수라는 성질이 있으면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로 잡아가지고 식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얘가 참 재미난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안 했는데 켤레끼리 곱한 놈은 A 플러스 BY, A 마이너스 BI이기 때문에 A제곱, B제곱이라서 아까 크기를 제가 정의했었죠? 네. 그래서 크기의 제곱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그러니까 켤레끼리 곱한 놈은 그냥 아까 정의한 그냥 크기 제곱으로 가시면 돼요. 그냥 계산하지 마시고 1 플러스 3i와 z를 1 플러스 3i라고 했을 때 z와 z바를 곱한 값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냥 1제곱, 3제곱 더해주시면 된다 뜻이고요. 네. 계산은 금방 나오시죠? 자, 이게 두 복소수가 어떠한 성질이 있을까요? 두 복소수 요놈의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증명 한번 해보죠. 네. Z1이 A 플러스 BI입니다. 네. Z2가 C 플러스 DI라고 직접 잡아버릴까요? 네. 맞죠? C 플러스 DI라고 직접 잡아버릴까요? 두 개를 곱해볼까요? 네. 근데 실수라는 거니까 결국은 뭐가 0이라는 거죠? AD 플러스 BC가 0이라는 거죠. AD 마이너스 BC. 어디서 많이 봤죠? 네, 그렇죠. 디터미넌트. 네, 행렬에서 많이 봤던 내용들인데, 저희가 지금 교육과정에 사라졌고. AD 마이너스 BC. 자, 요거랑 또 관련이 돼 있는 게 또 뭐 행렬에서도 옛날에 행렬 공부하신 분들은 뭐 해를 갖다가 가지기 위한 조건, 뭐 얻기 위한 조건, 뭐 이런 것들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직선으로 해석을 해서.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한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소평면 내용이 또 나와요. 네. 쉽죠? 네. A, B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D라고 할까요? 네. 그럼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원점에서부터 기울기니까 A분의 B랑 마이너스 C분의 D랑 그럼 이게 넘겨서 곱하면은 이게 정리하게 되면 얘가 되죠. 단 A하고 B가 0이 A하고 C가 0이 되지 않을 때 지금 이게 만약에 동일 직선 위에 있게 돼버리면 요 성질이 성립하니까 A하고 C가 0이 아니면 이 성질이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A 플러스 BI라고 하는 녀석이랑 C 플러스 DI, 마이너스 C 플러스 DI라고 가도 되죠. 근데 켤레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요렇게 바꿀게요. 그래도 어차피 똑같잖아요. 어차피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니까. 그럼 이게 뭐라고 되냐면은 C 마이너스 DI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 여기가 현재 Z1이라면 이 녀석은 Z2의 바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근데 얘랑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소리예요? 자, 실두배한 관계가 있다는 소리죠. 맞죠? 뭐 2배든 3배든 이해되셨나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얘가 나오면 이 Z2는 뭐가 되냐면 Z1의 켤레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의 뭐라는 거예요? 실수배다라는 걸 갖다가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되셨나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이게 문제가 이게 있을까요? 중동고 문제인데 아니면 질문반까지 가야 되는데 네, 있습니다. 네. 자, 문제 지금 하나 올리겠습니다. 네. 자, 별이 몇 개예요? 4개네요. 그죠? 제가 별 주기로 되게 짜거든요. 근데 요즘에 별 되게 후하게 줘요. 네. 자, 별 4개면은 이제 그냥 계산으로 해서는 좀 많이 복잡할 수 있다. 요 정도 느낌이에요. 네. 고1 문제가 원체 어려운 게 없어서 이 정도 문제면은 별 4개 정도가 맞는데 네,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한번 적어 볼게요. 중동고 시험 문제로 알고 있고요. 네. 2개가 이렇게 곱해졌어요. 네, 2개가 곱해졌고 Z1하고 Z2를 갖다가 곱합니다. 빼기 Z2의 제곱이 1이야. 그 다음에 C 플러스 D가 2야. C 더하기 D가 2분의 1이야. A제곱 더하기 4B의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입니다. 자, 사실 이 문제만 오늘 풀면 오늘 배웠던 모든 내용들이 거의 다 한 번에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모든 내용들을 다 한 번에 한 큐에 정리할 수 있는
뭐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거 그 켤레 복소수 관련 문제 시마 이게 네. Z1 곱하기 Z2가 실수이면 Z1이 K 곱하기 Z2의 바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뭐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나요? 예. Z가 실수여도 상관이 없고요. 실수여도 당연히 된 거겠죠? Z2가 만약에 0이면 네. Z1 곱하기 Z2는 0이잖아요. 네네. 0이 아니라는 말은 있어야 되겠네요. 네. 네. 그게 있어야겠죠. 네네.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 놈을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요. 눈치채셨죠? 그냥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넣고 아주 그냥 연산을 좀 해야 됩니다. 맞죠? 네. 그죠? 그렇게 내라고 한 의도일까요? 이 내용은 어디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 없어요. 참고로. 네. 그래서 Z1이, Z1하고 Z2를 이렇게 빼고요. 이게 Z2로 이렇게 묶어낼게요. 묶어치기입니다. 자, 눈치채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곱한 게 1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어떤 두 복소수의 곱이 실수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조건이죠. 맞죠? 되셨죠? 네. 그러면 이 녀석을 제가 감히 K의 Z바의 1이라고 이렇게 할까요? 혹은 얘를 Z2의 뭐 K에다가 발을 씌운 거로 가셔도 되겠는데 뭐가 쉬울까요? 이게 더 쉬울까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Z2의 크기는 좀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게 지금 오늘 걸 전부 다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네, Z2의 크기는 어떻게 정의하면 되냐면 C제곱 더하기 D제곱이잖아요. 그냥. 맞죠? 그러면 3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맞죠? 3 맞죠? 그러면 얘의 크기가 지금 현재 3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또 크기 곱하기 크기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얘의 크기는 3분의 1이라는 뜻이겠네요. 네,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만 풀 게 아니라 좀 검사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 요놈과 요놈의 둘의 은밀한 관계에 의해서 Z1이라고 하는 녀석이 K 플러스 자, 이게 넘어가면 얼마죠? Z2 더하기 K배의 네, Z2에 대해서 해야 되나요? Z2? 크기가 네. 루트 3 아닌가요? 크기가 루트 3 맞아요. 네, 루트 3 맞습니다. 네. 제곱이라고 볼게요. 그럼 제곱이 3이죠. 네. 그럼 어차피 제곱을 할 거니까 그러면 3분의 1이라고 할게요. 네. 자, 까먹었어요. 쌤 때문에. 네. 네, Z2가 네. 네. Z1 샹샹 넘기면 K배 이거 맞나요? 네.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의 크기가 제곱을 한 게 3이니까 또 이런다. 잠깐만요. 자, Z2의 크기가 3. 이거를 이게 이거죠? 네. 자, 요걸 요렇게 둘게요. 요걸 두는 게 낫겠네요. K배 Z2 요렇게 보는 게 맞겠죠? 요게 더 낫겠죠? 네, 그러면 됐습니다. 네, 그럼 다시 갈게요. 그러면 Z1은 빼기 Z2니까 얼마죠? Z2니까 C 플러스 DI잖아요. 그런데 C 플러스 DI인데 K배가 빠졌으니까 잠시만요. 이거부터 먼저 잡고 들어가야 되죠. 요거 크기가 아까 제가 얼마라 그랬죠? 루트 3이라 그랬죠? 그럼 얘 크기가 얼마라 그랬죠? 루트 3이라 그랬죠? 맞죠? 네. 그럼 K가 얼마예요? 3분의 1이네요, 그냥. K 3분의 1 맞죠? 네, 됐습니다. 예, 끝났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Z1이라고 하는 게 Z2 더하기 3분의 1배의 Z2의 이거다. 끝이죠, 그냥. 네, 되셨나요? 네, 되셨죠? 네, 그러면 집어넣을게요. 얼마죠? C 몇 분의 몇 C? 3분의 4C. 그 다음에
3분의 2 d i가 z1이죠. 그럼 네가 누구죠? 넌 A. 네가 누구죠? 넌 B. 2B 하면은요 3분의 4D가 돼요. 맞죠? 따라서 구하는 답이 A제곱 더하기 2B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이거 제곱이니까 3분의 16으로 갈로쳐 묶고 C제곱 더하기 D제곱의 값입니다. 3이죠? 네. 네, 끝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가 틀렸어요? 네, 9분의 16이네요. 네. 자, 되셨나요? 자, 이거 지금 몇 개 썼는지 한번 볼까요? 방금 이 실두배성지 썼고요. 그 다음에 이거 크기 썼고요. 크기가 1인 거 썼고요. 맞죠? 네. 요 크기 구하는 것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뭐, 복도도 상등도 썼네요. 뭐, 등등등등 오늘 많이 썼죠?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부러 딴 것보다 복소수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복소수 되게 자세하게 조금 했고요. 네. 비교적 좀 자세하게 했죠. 네.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방정식은 한 번에 정리를 할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